네. 뉴욕장 일찍 끝나고 1월 선물이 4불 24, 거의 한 4불 25, 3.6% 정도 하방압력 받으면서 네 뭐 끝이 났습니다. 물론 4% 이상 벌어지다가 쪼끔 끌어올리긴 했지만은 많이 내려갔을 때 4불 18 까지 내려갈 때는 거의 5% 가깝게 벌어진 것 같네요. 일단 뭐 4불 25 정도가 네 현물가에서는 3불 93 입니다. 3불 93. 현물가에서 한 4% 이상 일단 변동폭이 생기면서 인제 이번 주 뭐 장 마감된 게 아니고 이제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일찍 끝이 난 거죠. 네 원자재 시장은 뭐 다른 뭐 뉴욕장하고 틀리게 뭐 거의 뭐 365일 뭐 움직이죠, 사실상. 네. 다만 인제 밴쿠버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으로 한 일요일 오전까지는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시간상으로. 네. 현물가 차트 1 시간 봉입니다. 장 막판에 쪼끔 끌어올리면서 끝이 났는데 많이 떨어졌을 땐 3불 89 현물가에서는. 그리고 인제 지금 장이 인제 휴장에 들어간 상태에서 3불 93, 네 3불 93 으로 물론 어저께 아시아장 초반까지 따지면 한 14%, 네 14% 끌어올리면서 오늘 뭐 한 4% 정도 빠졌으니까 뭐 사실상 아직까지 지난번 이 바닥보다는 네 그리고 인제 어제보다는 거의 뭐 한 반 정도 내려온 거죠, 사실.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인제 문제가 인제 요렇게 뛰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오버슈팅해서 올라가는 순간에 요 중간에서 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위에서 잡았을 경우 참 문제죠. 네. 물론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또 꼭대기인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흔히 말해서 달리는 말에 타지 않는 것처럼 흔히 주식 투자에 있나 격언에 나온 거죠. 이렇게 상승으로 뛰어 올라갔을 때 구태여 이렇게 달리고 있는 말에 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하니까요. 저같이 물론 반전 매매를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인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상승장으로 갈 조짐이 보였을 때나 혹은 한참 달리고 있을 때 달리는 말에 타는 건데 그게 하여튼 위험 부담이 상당히 있죠. 네. 12 시간 봉으로 본 천연가스. 현물가에서는 5불 한 28 가까이, 정확히 5불 27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하여튼 5불 한 28 정도가 최근 들어서 최고점이죠. 요때가 날짜가 정확히 12월 5 일입니다. 12월 5 일. 좀 길게 피레침도 쏟았고 그리고 또 이때 4불 80 대에서부터 뛰어 올라가 가지고 거의 한 450대 가깝게 껑충 뛰었죠. 네. 아마 이때 물론 뭐 가장 높은 데서 어 인버스나 숏 잡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때 또 타신 분도 있겠죠. 네.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 저도 경험을 했지만은 뭐 마진 거래일 경우엔 다 강제 청산됐을 거고요. 마진 거래가 아니면 마진 거래가 인제 한국말로 신용 거래죠. 신용 거래가 아니라면은 좀 상당한 손해가 났겠죠. 제가 연이어서 이 물타기를 피하는 이유가 어 물 타면 탈수록 네 피해가 액수가 커지니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물타기식으로 투자를 좀 피하는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더 그렇고요. 특히 천연가스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물타기를 하더라도 만약 하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50%일 때 딱 한 번 하고요. 더 이상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딱 뭐 개인적으로 인제 그렇게 인제 룰을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위에서 만약에 내려가는 도중에 계속 물을 탔다면은 피해 액수가 어마어마하겠죠. 강제 청산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종목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거고요. ETF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ETF나 ETN 쪽으로, 혹은 선물 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현물 투자를 또 직접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CFD 투자하시는 분,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천연가스, 오늘 사실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미미하다고 봐야죠. 연휴기 때문에 또 사실 부분적으로 조정이 일어났었고, 한시간봉으로 보면은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어저께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저께 런던장에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뉴욕장에서 본격적으로 또 끌어올리고, 또 막판에 요 아시아장 시작했을 때도 마저 또 끌어올려서 한때는 4불 16까지 갔었죠. 그러던 거 지금 3불 93으로 일단 휴장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카운트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단타로 들어가서 대략 한 8% 이익 날 때 나온 것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8% 이익을 보고, 오늘 장 끝나기 전에 일단 나왔고요. 12월 23일. HND입니다. 이건 캐나다 인버스 종목. 네, 이것도 이제 2000주 들어갔던 거, 일단, 7불 중반에서, 이것도 나왔는데, 다른 데도 몇 개 이렇게 정찰 방식으로 내보낸 게 있었죠. 미리 세팅해놔서 이렇게 일부 됐던 거고요. 네, 일부는 조금 싸게 팔기도 했고요. 7불 43. 네, 오늘 7불 제가 알기로는 한 62 정도까지 올라갔던 거니까, 이건 초반에 정리를 좀 하면서 한 80%는 정리가 일단 됐습니다. 요번에 새로 들어간 인버스는. 네, 보일은 이제 애프터마켓 끝이 났는데 조금 전에 23불 90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종가가 23불 87, 한 5% 정도 마이너스 된 상태죠. 대략 한 5일치 보면은 9.7%, 한 달치 기준으로 보면은 30%. 네. 여기다가 만약에 신용거래식으로 마진 거래를 하면은 거의 절반 이상, 그 정도 피해 나시는 경우도 있겠죠. 대략 길게 투자한다 그래도 한 달 정도를 보고, 한번 6개월치도 볼까요? 6개월치 기준으로 또 보면은 53%, 절반 이상. 콜드 같은 경우에 현재 한 5% 정도 상승으로 끝이 났죠. 34불 중반. 5일치 보면은 6.8%, 한 달치 25%, 6개월치로 보면은 한 45% 이상. 이렇게, 물론 이런 식으로 계속 6개월씩 갖고 있진 않겠죠. 대부분 보면 한 몇 주 단위 길게 끌어도, 아니면 단타로 하시는 분도 꽤 있고, 주간 매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HND하고 HNU까지도 보죠. HND 오늘 한 8% 가깝게, 5일치는 1.2%, 한 달치는 16%, 6개월치는 13%. 이렇게 차이가 보일이나 홀더가 틀린 게 지금 추종하는 게 틀려서 더 그렇죠. HNU 레버리지, 하루 대략 7.8, 주간 5일치 보면 5.5 마이너스, 한 달치 27%, 6개월치 보면 45%. 대략적으로 하여튼 길게 끈다 그래도 6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ETF 투자에서 최대로 끌어본 것은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은 밴쿠버 아일랜드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 당시 학생이셨던 분인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무려 1년 이상을 끌은 적이 있습니다. 요 레버리지.
종목.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래 끄는 걸 처음 봤는데, 물론 물려 있을 때 그렇게 장기적으로 끌 수 있는 것이 뭐 ETF니까 가능했겠지만요. ETF나 ETN 상품이었으니까. 어쨌거나 1년 끌면서 결국은 수익을 내면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도 하여튼 놀랬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 정도 끊기면은 대단한 거죠. 네. 하여튼 주로 그분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름에 올라갈 때, 혹은 겨울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거의 텀이 6개월이죠. 6개월 텀을 이용해서 하는데, 하여튼 그게 3년 전인가 4년 전 그 사이인데, 그 텀이 맞지 않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1년을 끌면서 결국은 수익이 나긴 났지만은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겠습니까? 네, 하여튼 보통 6개월 정도의 텀이 있는데 여름에 올라가고 겨울에 올라가고 또 반대로 6개월마다 크게 떨어지는 경우 한 번씩 나오죠. 봄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을 직전에 또 떨어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텀이 안 맞는 경우가 몇 년마다 있죠. 네. 그리고 또 어느 시점에서 들어갔냐에 따라서 또 그 차이가 나니까요. 네, 천연가스 현물 가격 네, 3불 93하고 네, 지금 다시 업데이트된 거에서 4불 24하고 아직까지 근월물인데도 불구하고 네, 상당한 갭 차이가 나고 있죠. 네. 네, 2월 선물이 대략 한 3불 70대라고 보고 네, 1월하고 2월 사이 네, 차이도 많이 나고 2월물 같은 경우는 백오데이션이죠. 백오데이션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현물하고 어떻게 갭 차이를 메꿀지 특히 1월 이번에 26일 월물 교체되면 어떤 식으로 메꿔지게 될지 지금 하여튼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내려왔어도 네, 다시 12시간봉으로 네, 보면은 현물 차트 12시간봉 지난번 고점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오다가 네, 어저께 이렇게 길게 양봉 나오면서 네, 다시 오늘 조금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분적으로 조정이 일어난 거죠. 오늘 장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26일 네, 캐나다 쪽은 장이 안 열리고요. 이제 뉴욕 장은 26일 열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연휴 기간이 다를 바 없죠. 거래량은 많지 않을 거고요. 과연 이번 주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올해 마지막 그야말로 월요장, 화요장 이제 전개될 때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저는 3불 한 중반대 현물가 기준으로는 여기서 이제 롱 기다리는 게 좀 있고 일부 레버리지도 내려올 때 조금씩 단타로도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큰 수익은 단타에서 그렇게 나진 않았습니다. 많이 나도 한 7, 8% 정도니까요. 도리어 이렇게 최소한 며칠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팔 때도 며칠 기다리면서 이렇게 팔 때가 수익률이 그래도 두 자리 숫자 나는 것이 있어서 글쎄 이제 2026년은 되도록이면 단타 매매보다는 조금 최소한 주간 매매 정도로 해가지고 좀 길게 끄는 그런 스타일로 좀 천연가스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천연가스만큼 참 변동성이 큰 종목이 드물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낸다는 게 참 힘들죠.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다른 원자재 시장에서 이와 비슷한 아마 종목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네. 더군다나 마진 거래를 한다면은 그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잃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게 파생 상품에 있어 가지고 특징인데 어쨌거나 상당한 주의를 요해도 이 물타기식으로 하다 보면은 마진 거래를 결국은 수익이 크게 나도 반대로 크게 피해를 봐가지고 결국은 여기를 떠나게 되는 사람 주변에서 뭐 꽤 봅니다. 네.
하여튼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12월 24일 장 마감되고 하여튼 26일 날 하여튼 뉴욕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좋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